공부를, 그러니까 명리학도 그렇고 다른 학문도 그렇고 딱 보면 그래요.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 1, 2학년 때까지는 애들이 질문을 많이 해요. 선생님, 선생님. 그리고 답도 먼저 하려고 해요. 선생님, 선생님. 그러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면 질문이 없어져요. 그리고 선생님 강의만 열심히 듣는데 만족을 해요. 열심히 필기를 하고. 그런데 그 방법이 외국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비치냐면, 오, 도대체 서프라이즈 너무 놀랍다. 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답도 우리 교육은 하나로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아니, 답도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는데 왜 하나로 정하지? 그런데 결론은 뭐냐? 부모님들이 무조건 점수 많이 받아서 공부 잘하는 애를 키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될 문제를 암기를 하고 그걸 정답으로 적어버린다는 거죠. 저희 학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은 왜라는 의문을 많이 가지시는 게 중요합니다. 뭐 때문에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집에 가면서 차키를 꺼내서 놔뒀어요. 다음날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어떡하지? 차키 어딨지? 차키 어딨지? 차키 어딨지? 차키 어딨지? 그러다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요. 우리 와이프가 갑자기 변기가 막혔다고 뚫어달라고 그래요. 막 쫓아가요. 막 열심히 뚫어요. 그 다음에 애가 아빠 동화책 읽어줘. 동화책을 막 해요. 정신없이 막 동화책을 읽어줘요. 그런데 어느 순간 문득 내가 차키를 참 바보스럽게 옷장 안에 옷 벗으면서 그냥 같이 넣어줬구나라는 게 생각이 나요. 이게 왜냐면 우리는 기억 자체로는 잊어버렸지만 왜라는 질문을 한번 던짐으로 인해서 그 기억을 다시 상기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지만. 그리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유형은 뭐냐면 공부라는 게 어디하고 많이 맞물리냐면 자아성찰하고 많이 맞물려요. 정말 고등학교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 걔들은 말할 때부터 틀려요. 난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재정 상태에서부터 난 이게 부족하고 난 이걸 잘하는데 이 잘하는 게 다른 애들과 비교해 보니까 정말 못 미치는 것 같아. 그래서 자기 분석을 엄청 잘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느냐? 의학적으로 막 우리 사람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 결과 인간의 두뇌는 4가지로 구성되어 있대요. 전문 용어니까 제가 생략하고 제일 중요한 그 기능을 담당하는 두뇌의 부분이 뭐냐면 점두엽이라는 두뇌예요. 그 점두엽이 어디 있냐면 이마 여기 바로 앞에 있어요. 이 두뇌 활동이 활발한 애들은 그런 식으로 공부를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라는 걸 항상 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수업 시간에 막 해놓고 자기 나름대로 다시 한번 답을 달아보고 그래도 풀리지 않으면 선생님 왜 그래요? 이렇게 항상 복습과 함께 질문, 까닭을 물으니까 그게 빨리 커지더라는 거예요. 저희 학문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운명학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 없다? 있다. 손 들어주십시오. 운명은 없다. 괜찮습니다. 소신껏 하시면 됩니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모르겠다. 나머지 분들은 생각하고요. 자, 이제 운명이라는 게 그러니까 옛날에 어느 굉장히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노인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은 모르는 게 너무 없어서 모든 일을 다 알고 있다라고 사람들한테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학생 둘이서 그 노인분에게 시험을 하러 가는 겁니다. 시험을 하러 가는데 어떻게 했느냐면
사방이 꽉 막힌 상자를 하나 들고 가요. 그 상자 안에 아주 자그마한, 제가 그림을 못 그렸어요. 새를 한 마리 넣어서 가지고 가요. 그리고 나서 그 노인분한테 가서 묻죠. 영감님, 할아버지, 이 세 장 안에 새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하면서 손을 넣어요. 그랬을 때 그 영감님의 답변이 뭐라고 하셨느냐면, 내가 만약에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면 넌 그 손으로 그 작은 새를 죽일 것이고, 그 새가 죽었다고 하면 넌 그 새를 놓아줄 거다. 여기에서 교훈이라는 게 뭐냐면, 저희 명리학을, 즉 팔자를 공부하실 때 이건 뭐예요? 새를 살리고 죽일 수 있다는 것은 의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자기 의지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이런 것은 저희 명리학에서 물어볼 것은 못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죠. 야, 선생님, 야가에 무슨 대학교, 무슨 과에 붙을 것 같습니까? 못 붙을 것 같습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첨예한 부분을 많이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희 명리학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의 오류예요. 정말 그렇게 첨예한 부분을 보고 싶으시면 저기 보시면 길 가다 보면 담 옆에 저기 대나무 꼽힌 거 있습니다. 그 문을 살 열고 들어가시면 그분들이 어서 온다면서 방울을 흔들어 주셔요. 그분들한테 가시면 되고요. 저희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보니까 뭔가 주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주기. 이 주기에 의해서 원인과 결과가 생겨나게 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개인의 뭔가 다른 특질들을 지어주더라는 거예요. 또 보면은 우리가 책을 맨 처음에 명리학 공부하신다고 펼치면 뭐부터 나옵니까? 물론 머리말, 목차 나오고 그 다음에 본문이 들어갑니다. 자, 본문 펼치는 순간 대부분의 책이 음양, 오행, 천간지지, 그죠? 육친, 격용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도 책을 안 보셨나요? 저만 책을 봤습니까? 물론 저도 그러한 방법에 의해서 목차를 나누어 놓긴 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목차를 나눠 놨을까요? 그것도 필시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과거의 명리학을 공부하셨던 분들은 주로 암기식이었어요. 그리고 스승이 말한 말을 무조건 외웠어요. 자, 음과 양이 있다. 음은 여자라 하고 양은 남자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오행은 목화 토금수가 있다. 목은 나무라 하고 화는 불이라 하고, 이러면 대부분 다 따라서 나오는데 토는 흙이라 하고 금은 쇠라 하고 수는 물이라고 한다. 외워라.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아무도 질문을 안 달아요. 그걸 왜 그렇게 외워야 되는데요? 이건 과거의 학습적인 상황이죠. 서당님이 회초리를 들고 매 맞기 싫으니까. 그런데 이것도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원인. 기본적으로 사주팔자가 이렇게 연월일시로 적어지는 건 아시죠? 이것을 보고 간지라고 하죠. 자, 위에 있는 걸 천간이라고 하고 땅에 있는 걸 지지라고 한다. 자, 요거는 어디서나 다
영리학을 조금이라도 접하신 분들은 팔자 8글자 이렇게 적더라는 걸 아셔요. 그죠? 근데 왜 음양이 들어가요? 왜 오행이 들어가요? 그런데 모든 책들은 음양과 오행의 생극 재화에 의해 육친으로 모든 게 풀이가 된다라고 설명을 해요. 자, 우리는 이걸 봐야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왜 음양 오행으로 풀이를 다 하냐는 거예요. 물론 그게 필요하니까 모든 책에 나와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게 왜 처음부터 그걸 공부해야 되는지 한번 의심을 달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 혼자 원맨쇼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게 보통 연, 월, 일시로 우리가 팔자 간지가 표현이 되죠. 그죠? 그런데, 자, 요 연월 일시를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자, 연월일시라는 팔자를 보고서 푸는데, 근데 이것 이전에 우리는 다른 게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게. 그게 뭐냐면, 남자와 있고 여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연자와 여자. 남자의 삶하고 여자의 삶이 같습니까? 생로병사는 똑같죠. 그런데 남자는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오고 여자는 내조를 잘하고 애를 잘 키우는 게 저기 조선시대까지 그랬어요. 요즘은 시대적 배경이 틀려서 사회적으로 참여를 많이 한다는 기준이 조금 달라졌어요. 그래서 요 이전에 남과 여라는 기준이 존재해요. 근데 남녀 이전에 또 뭐가 있었냐는 거예요. 남녀를 다 포함해서 아우르는 말이 뭡니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그 인간은 어디에서 살고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죠? 또 하나 늘어납니다.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 그렇죠. 지구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구라는 곳. 자, 우리가 태양계가 있죠. 태양계. 태양이 있으면 우리 지구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수성, 금성, 쥐, 그 다음에 이렇게 나가겠죠. 맞습니까? 자, 여기가 지구라는 거예요, 지구. 뭔가 우리가 이 행성이 막 태양 주위를 돈다라는 거예요, 돈다. 그죠? 지구가 가만히 있습니까? 움직입니까? 그죠? 즉, 운하고 동한다라는 개념이 있다라는 거예요. 팔자를 보기 이전에. 이것이 바로 대법칙이라는 거예요, 법칙. 그런데 책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음양하고 끝났죠. 살아있다. 이 말은 즉슨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움직인다. 그 말은 뭐냐면 운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운동성. 그런데 자, 이 운동성은 일단 태양계 주위를 도니까 살아서 움직이는 거죠, 지구도. 그죠? 옛사람들이 천체 망원경이 있었습니까? 예? 마야 뭐 이상한데 우주인 와서 하나 주고 갔나? 없었죠? 사람의 눈으로 관찰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별자리들을. 그렇게 해서 가장 근사치에 있는 놈들이 보니까 이런 놈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목성이 주기가 보니까 11.86년이에요. 뭔가 요거에서 의미심장한 게 나와야 되는데 1년이 몇 개월이더라? 뭔가 이런 얘들이 우리 지구한테 뭔가 영향력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 영향력에 의해서 우리가 운동을 하는데 자, 지구가 태양을 돌면서
낮이 있고 밤이 있죠, 하루에도. 운동을 하니까. 공전과 자전을 하니까. 운동을 하니까 양과 음이 존재한단 말이거든요. 그게 운동성에서 지구라는 게 하루에도 보니까 낮이라는 게 있고 밤이라는 게 존재를 하더라는 거예요. 낮과 밤이 존재를 하더라. 이걸 아시죠? 네.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 운동성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시간과 공간이라는 거예요. 어렵죠? 갑자기 운동에서 시간과 공간이 나오니까. 자, 밤낮이 흐른다는 말은 뭐예요? 시간이 흐르니까 낮이었던 게, 이 자리에서 낮이었던 게 시간이 흐르니까 어떻게 돼요? 밤이 되죠. 그 다음에 음양의 표현법으로 보면은 남여라고 표현을 해놔요. 높다, 낮다라고 표현해요. 즉, 이런 것들은 뭡니까? 공간적 표현이죠. 그러니까 운동성 속에는 시간과 공간이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의 가장 기본 운동 단위가 낮과 밤으로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음양이더라는 거예요. 즉, 이것은 순환성을 가진다 해서 태극 모양 이렇게 표현을 하죠. 계속 돌고 돈다라는 말이거든요. 순환을 한다. 운동을 한다. 그래서 음양이 이렇고 뒤에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참 펜에 좀 쓰기 먹이 없었나 봐요. 그때는 그냥 운동을 빼버리고 그냥 후학들한테 물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외워라 음양. 낮이고 밤이고 남자고 여자고 무조건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운동이라는 게 사람 몸에도 그대로 존재를 하잖아요. 사람이 숨을 쉽니까 안 쉽니까? 너무 쉬운 질문인가요? 자, 이렇게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내뱉는 숨, 발산하는 걸 양운동이라 하고 들이마시는 숨을 음운동이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릇 생명이 있는 것들은 모두 다 큰 의미로 봐서 음양운동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곧 살아있다는 진리이고 증거고 아주 단순한 법칙이죠. 근데 이것이 바로 즉 음양이라는 이 운동의 법칙이 제일 우리가 자를 기준할 때도 1mm가 제일 기본 단위죠. 1mm가 10개 모여서 1cm가 되고 그죠? 1cm가 10개 아니죠. 100개 모여야죠. 그럼 1m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게 가장 기본 단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음양이라는 것은 살아있으니까 양운동과 음운동이 같이 있구나. 한 몸에서 일어난다는 개념은 잡히시죠? 안 잡히십니까? 즉 남자하고 여자하고 살면은 결혼해서 살면 우리는 손만 잡고 잤는데 뭐가 나오더라? 애가 나오더라. 즉 생산 활동도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음양은 이것은 제가 항상 강조해드리는 게 짝이다. 음양이 짝을 이루어야지만 그것이 운동이 되고 생산물이 나오게 된다고 제가 항상 말씀해 드려요. 자, 그 다음에 이 지구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지구를 기준으로 해서. 자, 지구에는 물론 북극과 적도, 더운 사막지대, 적도가 있어요. 그걸 제외하고 나서 중위도 지방에서 관찰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떤 계절이 흐릅니까? 그렇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계절이 정확하게 3개월씩 구분 지어져서 흐르더라는 거예요. 봄도 3개월이고 여름도 3개월, 가을도 3개월, 겨울도 3개월. 즉 예를 들어서 봄이 7개월이고 여름이 1개월이고 가을은 막 이런 식으로 들쑥날쑥 한다면 주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기가 없죠. 모르겠죠. 그런데 이렇게 3개월 간다는 말은 뭡니까? 음양의 법칙과 마찬가지로 낮과 밤이 주기성을 가지고 나타나듯이 이 1년도 계절로 보니까 3개월의 주기를 가지더라는 거예요. 또 그러한 패턴을 따르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 지구에서 일어난 거는 어떻게든 공통, 보편적인 생활 양식이 이러한 운동으로 짜지더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행에서, 이게 바로 곧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행이거든요. 오행. 가장 큰 음양은 낮과 밤이고, 그 다음에 따르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이것을 오행으로 배속시켜 놓은 거예요. 배속시켜 놓은 거. 가장 근본적인 설명을 드린다면, 자, 봄은 우리가 춘이라고 하잖아요. 자, 봄에는 어떤 운동이 일어납니까? 열매가 맺힙니까? 뭔가 새싹이 돋아나죠. 즉, 솟아오르려는 성질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솟아오르는 성질을 대표적으로 우리 막 지구에서 찾은 거예요. 뭐지? 뭐가 있지? 그러고 보니까, 요거 나무가 그렇게 자라네. 그렇게 해서 나무 목자라고 붙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 후학들은 뭐라고 외우냐면, 그래, 이거는 나무 목자니까 나무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원소적인 개념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일 큰 법칙은 뭐라고 했습니까? 운동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목 운동이라는 거예요. 운동. 뭔가 솟아오르려는 성질. 팔자 내에 내가 목의 기운이 많다. 그럼 뭐 하겠어요? 뭔가 새로이 솟아오르려는 걸 많이 하겠죠. 그렇게 팔자의 분석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봄이 목이라면 그 다음에 여름은 뭐가 될까요? 예? 화운동. 그죠? 즉, 맨 처음에 나무가 하나가 처음에는 솟아오르다가 그 다음에 옆으로 잎사귀들이 무럭무럭 펼쳐나기 시작하죠. 그죠? 이렇게 옆으로 막 펼쳐나가려는 운동을 화운동이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가을은 뭡니까? 예? 금운동이죠. 에이, 선생님, 턱 빠졌는데. 그죠? 원래, 일단은 조금 그 설명이 돼요. 자, 가을에는 어떤 운동이에요? 가을에는 들판에 나가보니까 뭐가 달리더라? 열매가 달리고, 넓은 평연에는 곡식이 연글연글 맺히게 되죠. 그 굳고 단단한 성질을 가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금운동이라 하자고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겨울은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수운동. 엉기어 붙고 내려앉는 성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운동이라는 말을 늘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게 제 첫 번째 강의의 제일 큰 주제이자 마지막이에요. 음양도 운동이요, 오행도 운동이다. 자, 토 설명 빠졌어요. 자, 요걸 옛날 개경식에는 개간인가 뭔가 이렇게 해서 사이의 계절이다. 그 다음에 어떤 곳에서는 장하, 늦여름이다 라고 표현들을 많이 해요. 그거는 책들의 얘기고 다른 선생님들이 강의한 얘기예요. 저는 제가 처음에 표시할 때 지구를 토라고 해놨어요. 토의 성질이 뭡니까? 토 운동이 뭘까요?